자, 그림과 같은 소화 펌프가 해발고도 1000m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유효 흡입 수도를 구하고 이 펌프에서 공동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압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제 해발 0m죠. 0m에서는 1.03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요. 그리고 해발 1000m에서 0.9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지금 이 펌프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 1000m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둘 중에 어떤 대기압을 사용하냐? 해발 1000m에서의 대기압, 이 수치를, 이 값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해발 1000m니까.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0.5m이고 수위에 변화는 없다. 그리고 펌프 제조사에서 제시한 필요 흡입 수도는 4.5m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입니다. 필요 흡입 수도가 4.5m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일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은 2.334kPa, 중력 가속도는 반드시 9.8m/s 제곱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구한 값을 이용해서 펌프에서 공동 현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유효 흡입 수도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보세요. NPSHAV available이죠. 유효 흡입 수도인데, 자, 유효 흡입 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자,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대기압 수도에서 자, 빼줍니다. 자, 무엇을 빼주냐면 포화 수증기압 수도, 그러니까 환산 수도를 말하는 거죠. 수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낙차, 그리고 마이너스, 자, 배관에 배관 그냥 마찰 손실 수도로 할게요. 마찰 손실 수도.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낙차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펌프가 수조보다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이런 것을 바로 부압, 부압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부압 방식 같은 경우는 부호가, 자, 마이너스 부호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는 부압일 때. 부압. 그럼 반대로 플러스는 뭐겠어요? 플러스는 수조가 펌프보다 더 위쪽에 있을 때. 이거는 정압.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유효 흡입 수도입니다. 수도. 압력이 아니라 수도예요.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나와야 돼요. 미터 단위로. 자, 대기압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발 1000m라고 했으니까 0.901 곱하기 10의 5승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압력 P는 감마 H. 압력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럼 이 식에서, 자, H는 감마분의 P가 되죠.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압력을, 여기 있는 압력을 수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냐? 자, 먼저 대기압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냐면 0.9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근데 파스칼 같은 경우는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죠. 그래서 여기를 단위를 제가 파스칼 대신에 뉴턴 퍼 제곱미터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감마는 뭐냐? 감마는, 자, 물의 비중량이죠. 자, 근데 여기는 단위가 뉴턴이니까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뉴턴이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자, 포화 수증기압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죠. 자, 킬로파스칼이니까 이건 어떻게 주냐? 잘 보세요. 2.334예요. 2.334. 자, 킬로파스칼을 또 단위를 바꿔보면 이거죠.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버려요. 제곱미터. 이렇게.
킬로.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의 비중량도 뉴턴이 아니라 킬로 뉴턴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마이너스 낙차. 자, 낙차가 몇 미터예요? 여기 4m라고 나왔네요. 그죠? 4m 빼주고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찰 손실 수도 얼마라고 했어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가 0.5m라고 했어요. 0.5m. 네,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해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4.46 정도 나옵니다. 4.46m가 돼요. 그래서 유효 흡입 수도가 4.46m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이번에 자, 공동현상의 발생 여부를 설명하시오. 자, 공동현상은 언제 발생해요? 바로 유효 흡입수도. 잘 보세요. 공동현상 같은 경우는 NPSHAV가 있고요. NPSHRE가 있죠. 이거는 유효 흡입수도고요. 이거는 필요 흡입수도입니다. 즉, 여기서 유효 흡입수도가 필요 흡입수도보다 뭐하면 더 작게 돼버리면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유효 흡입수도가 얼마 나왔어요? 4.46 나왔죠. 자, 필요 흡입수도가 4.5 나왔죠. 어때요? 유효 흡입수도가 필요 흡입수도보다 더 작게 나왔죠? 그러면 공동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만큼, 적어도 이만큼이 필요한데 안 나왔잖아요. 유효한 수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공동현상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소방용 배관 이외에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넣으시오.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뭐 지상, 지하,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단열 구조, 소화수, 천장, 벽, 반자, 바닥, 그리고 불연재료, 난연재료. 자, 이러한 용어들이 자, 보기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골라서 이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이제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배관을 이것에 매설하는 경우. 이것. 자, 매설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 매설한다고 안 하죠. 지하에 매설한다고 하죠.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다른 부분과 이것으로 구획된 이것으로 바로 뭐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단열 구조 이런 게 있는데 바로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도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이것과 이것을 바로 천장과 반자를 이것 또는 준 이거로 바로 불연재료죠. 불연재료. 그래서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 그래서 똑같은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5번 똑같은 용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자, 이것이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바로 소화수죠.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바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용어들을 골라서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 중 일제 살소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일제 개방 밸브의 개방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 두 가지 방식의 종류 및 작동 원리에 대하여 다음 표에 작성하시오. 자,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일제 개방 밸브의 개방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 두 가지 방식과 그리고 각각 방식에 대한 작동 원리를 주어진 표에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방식이냐면 자, 가압 개방식이죠. 가압. 자, 가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가압 개방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자, 가압수가 실린더실을 뭐해서 가압하여 실린더실의 이제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가압해서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이것이 이제 하나 가압 개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가압의 반대는 감압이죠. 압력을 감소시켜 주는 거. 그래서 감압 개방식도 있어요. 자, 똑같아요. 똑같지만 어디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압시키냐, 감압시키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실린더실을 뭐해서 이번에는 감압해서 가압이 아니라 감압하여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이것이 바로 감압 개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압 개방식과 그리고 감압 개방식. 그래서 방식 두 가지 쓰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작동 원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느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이다. 이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A만을 개방하였을 때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조건이 좀 많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일단 펌프의 양정은 토출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헤드의 방출 계수 K는 80. 그리고 T와 엘보는 동일 구경을 사용하고 T 혹은 엘보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큰 구경 쪽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또한 구경이 변경되는 곳에는 레듀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은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을 따르되 계산의 편의상 다음 식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5제곱이랑 제곱이 나왔잖아요. 제곱. 원래는 이게 제곱이 아니죠. 1.85, 5는 4.87.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편의상 이렇게 정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관의 호칭 구경별 안찌름은 자,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 D에 대입할 값을 이 호칭 구경에 따른 이 내경을 이 값, 그러니까 25A인 경우는 28mm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요 D에다가 여기죠? 32A 같은 경우는 32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37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등가 길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 표에 없는 부속 또는 밸브류의 등가 길이는 뭐한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것들만 등가 길이를 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펌프의 토출축부터 경보 밸브 상단까지는 호칭 구경이 100A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도면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펌프의 토출축부터 경보 밸브 상단까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호칭 구경을 100A로 놓고 풀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펌프의 토출 압력은 0.5MPa이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실게요. 자,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자, 단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은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이런 것처럼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자, 답은 이렇게 유효 숫자가 몇 개인? 4개인.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0이 오면 안 돼요. 절대로 0이 오면 안 되고 유효 숫자가 4개가 나오게끔 이런 형태인 형식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0 나오면 안 돼요. 또한 등가 길이 및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은 호칭 구경 25A와 같이 구하도록 한다. 그래서 문제에 호칭 구경 25A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호칭 구경별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A 헤드만 개방이 되었을 때, A 헤드만 개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문항들을 다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이제 25A는 나왔잖아요, 그죠? 25A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32A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32A예요. 자, 그럼 32A가 어디에 있냐? 32A는 자, 여기밖에 없네요. 32A가. 그죠? 32A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32A는 호칭 구경 32A는 자, 직관. 자, 직관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직관의 길이가 여기 1m라고 나왔죠. 길이가 직관의 길이 1m 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 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부속률가 없어요. 여기는 딱 32A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A 같은 경우는 직관의 길이 1m. 그러니까 등가 길이가 1m가 되는 거예요. 1m. 등가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Q에 대한 함수로. 어떤 식을 이용해서? 하젠 윌리엄스의 식을 이용해서 자,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보세요. 델타 P는 자, 120의 제곱. 이거 조도죠, 조도. 조도가 120으로 지금 일정한 거예요. 120의 제곱 곱하기 자, 호칭 구경 32A 같은 경우는 안찌름을 37로 놓는다고 했어요. 그 표 문제에 주어진 표를 대입하시면 돼요. 37에 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이제 Q. 방수량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Q로 놓는 거죠. Q의 제곱으로 놓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뭘 곱해주냐? 바로 등가 길이를 곱하시는 거예요. 등가 길이. 1m. 이렇게. 등가 길이를.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6.009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Q의 제곱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2A인 경우에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2 했으니까 이제 40A부터 볼게요. 40A. 자, 40A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 40A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개. 네? 두 개 있죠? 자, 그러면 직관의 길이 먼저 볼까요? 직관. 직관. 자, 직관은 자, 여기 2m고요. 여기가 0.15m예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 플러스 0.15 이렇게 해주면 2.15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직관의 길이가 2.15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90도로 꺾여 있죠. 여기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보. 자, 90도 엘보가 쓰인 거죠. 90도 엘보. 자, 90도 엘보가 몇 개 쓰였어요? 딱 한 개가 사용됐죠? 한 개. 자, 등가 길이는 이제 문제의 그 표 있잖아요. 표. 어디 있냐면 여기 표가 있죠. 자, 지금 호칭 구경이 40A예요. 자, 40A고 90도 엘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분 여기 있죠. 1.3. 이걸 쓰시는 거예요. 1.4.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1.3m가 되죠. 1.4. 그죠? 여기는 1.3m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 표를 1.3m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자, 이제 헤드 A만 개방됐기 때문에 자, 물이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 여기에서 T가 사용되는데 여기가 이제 측류 T가 되는 거죠. 측류 T. 측류 T는 문제에 나왔죠?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T. 측류 몇 개 썼어요? 저기 한 군데 썼죠, 한 군데. 그래서 한 개 곱하기 자, 등가 길이는 2.5m입니다. 표에 나왔어요. 2.5m. 그러면 요거는 2.5m. 이렇게 되죠. 40A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가 길이를 다 더하시면 돼요. 더해 주시게 되면 이게 5.95m가 됩니다. 5.95m. 이거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의 길이와 그리고 부속류 길이까지 등가 길이 5.95m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구하면 돼요. 델타 P는 자, 120의 제곱 곱하기 자, 40A죠, 40. 40A 같은 경우는 안찌름 얼마로 놓는다고요? 안찌름 43mm로 놓는 거예요. 43. 43이 5제곱 되고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Q의 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등가 길이를 곱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5.95 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했던 거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이제 1.686이 나오네요. 1.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Q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40A 자, 구했죠. 자, 이제 세 번째로 50A 구해보도록 하죠. 50A 자, 50A는 지금 어디 있냐? 50A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50A 그렇죠? 50A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관 자, 직관
딱 2m짜리 요거 하나밖에 없죠. 2m. 그죠? 2m. 자, 그럼 여기서 똑같아요. 자, 델타 P는 자, 120의 제곱 곱하기 자, 50A 같은 경우는 안찌름 54mm예요. 그래서 54를 대입하시죠. 54에 5제곱이 되고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자, Q제곱에다가 등가 길이 여기 있죠. 2m. 2m를 곱해 주시는 겁니다. 2m.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50A 같은 경우는 1.8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네요.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Q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2, 40, 50. 지금 3개의 코칭 구경 구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5A와 자, 100A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표에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65A. 자, 65A는 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65A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직관의 길이부터 보실게요. 직관. 자, 여기는 3m, 5m. 그죠? 3m, 5m니까 3 플러스 5 해서 직관의 길이는 8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부속률을 썼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90도로 꺾였죠. 자, 90도 엘보가 하나가 쓰인 거예요. 90도 엘보. 그래서 90도 엘보가 자, 한 개가 쓰였고요. 자, 등가 길이가 얼마냐? 등가 길이는 이제 표에 보시게 되면 2.0입니다. 2.0. 그래서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등가 길이는 몇 미터? 이거 더하시면 돼요. 더하면 10m. 10m가 나오는 거죠. 10m. 자, 그러면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도 구해보죠. 델타 P는 자, 120의 제곱 곱하기 자, 65A 같은 경우는 안찌름 69mm예요. 69의 5제곱이 되고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Q의 제곱 그리고 등가 길이 10m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65A 같은 경우는 2.664가 돼요. 대략 2.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마이너스 8승 곱하기 Q제곱.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100A입니다. 100A. 자, 100A예요. 자, 먼저 직관의 길이부터 보죠. 직관. 자,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 자, 펌프의 토출축부터 경보 밸브 상단까지 여기는 뭘로 놓는다고요? 여기는 이만큼은 전체를 100A라고 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는 다 전부 다 100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직관의 길이는 어디냐? 직관. 여기는 이제 부속류죠. 경보 밸브, 뭐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그러니까 직관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직관. 그렇죠? 직관. 그러면 0.3m와 0.3m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직관의 길이는 0.3 플러스 0.3이 돼서 0.6m가 되고요. 일단 직관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 체크 밸브부터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가 한 개가 쓰였어요. 여기 있죠. 체크 밸브. 이거, 그죠? 체크 밸브 하나가 쓰였죠. 자, 그런데 등가 길이가 얼마냐? 이거 주의하실 점은 이거 0.3 하시면 안 돼요. 0.3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길이입니다. 길이. 그래서 체크 밸브는 등가 길이 구할 때 그 표를 보시고 찾으셔야 돼요. 얼마냐면 체크 밸브는 8.7이에요. 8.7. 8.7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게이트 밸브. 여기 있죠? 요거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자, 한 개가 쓰였고요. 자, 등가 길이는 0.7m예요. 0.7. 그래서 0.7m.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세 번째 여기 있죠, 이거. 경보 밸브라고 나왔어요. 경보 밸브. 경보 밸브가 자, 한 개가 쓰였고요. 자, 경보 밸브 같은 경우도 등가 길이가 8.7m입니다. 8.7m. 그래서 8.7m. 이렇게. 그래서 100A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요 네 개를 다 더하셔야 돼요. 다 더해 주시게 되면 총 등가 길이는 18.7m가 돼요. 18.7m. 등가 길이가 총 등가 길이가
18.7m. 자, 그러면 자,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보죠. 델타 P는 120의 제곱 곱하기 자, 100A 같은 경우는 안찌름 107mm입니다. 107mm. 107의 5제곱 되고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자, Q의 제곱 그리고 여기 등가 길이 곱해주세요. 18.7m. 이렇게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얼마 나오냐? 5.555가 돼요. 대략 5.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Q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등가 길이. 자, 호칭 구경별로 등가 길이와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표에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 자, 배관의 총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구했던 거 있죠. 25A부터 100A까지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했던 거를 다 더하시는 거예요. 합산하시면 합산. 합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합산해 주냐면 자, 지금 마찰 손실 압력 구하는 거죠. 배관의 총 마찰 손실 압력 델타 P는 자, 어떻게 더해 주시면 되냐? 자, 이거 아까 구했던 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25A 같은 경우가 자, 보세요. 1.6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Q 제곱이고요.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자, 더하기. 그다음에 32A 같은 경우는 6.0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Q 제곱. 자, 이게 32A예요. 아까 다 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0A 같은 경우는 1.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Q제곱 자, 더하기 그 다음에 50A 같은 경우는 1.8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Q제곱 자 더하기 그 다음 65A 같은 경우는 2.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Q제곱 자, 마지막 자 100A 같은 경우는 5.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Q제곱 이겁니다. 다 더하시면 돼요. 예, 다 더해주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Q제곱이 붙겠죠. 예, 이게 바로 배관의 총 마찰 손실 압력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보시면 펌프의 토출 측에서 A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하시오.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자, 그럼 그림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림. 자, 보세요. 자, 수직거리예요. 수직. 그럼 펌프의 토출 측은 여기고요. 여기죠? 자, 헤드 A는 지금 여기를 확대시켜 놓은 게 이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그림상에서는 하향식 헤드지만 확대해놓고 봤더니 무슨 배관이에요? 회양식 배관. 그죠? 회양식 배관입니다. 회양식.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수직 거리를 이제 구해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더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거예요. 0.3. 잘 보세요. 거리입니다. 0.3 더하기 0.3 다 더하시면 돼요. 0.3 더하기 0.3 더하기 0.6 더하기 그 다음 여기 3m까지 더했죠. 3m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수평. 수평이에요. 이 그림상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평으로 갔다가 올라갔죠. 0.15m만큼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0.15 자, 그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다 수평이 수평이에요. 자, 수평이고 잘 보세요. 올라갔다가 수평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다가 수평 내려왔죠. 자,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0.1 여기 내려왔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예, 펌프의 토출 축에서 헤드 A까지의 수직 높이, 수직 거리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4.45m가 나옵니다. 4.45m 이렇게 나와요. 4.45m 구했고요. 자, 그 다음
4번. A 헤드의 방수량을 구하시오. A 헤드의 방수량.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 헤드의 방수량을 구할 건데, 자, 어떤 공식으로 구할 거냐면, 자, Q는 K 곱하기 루트 CP라는 공식이 있죠. 방수량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 공식을. 자, Q는 K 곱하기 루트 CP. 자, 이걸 이용해 줄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방수량입니다. 지금 4번이 거기가 방수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일단, 자, 이 A 헤드의 방수 압력을 구할 거예요. 방수 압력. 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A 헤드의 방수압. 자, 방수압은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펌프의 토출축. 펌프 토출축의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0.5메가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러면 0.5메가파스칼에서 빼야 돼요. 손실 압력을. 손실 압력을 빼야 되겠죠? 맞나요? 그 손실 압력이 뭐예요? 손실 압력이 아까 구했던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제곱이었잖아요. 총 손실 배관 마찰 손실 구했던 게. 그리고 또 뺄 게 뭐예요? 아까 펌프에서 저 위로 올라갔죠? 내려오면은 플러스지만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4점 몇 미터? 45미터 나왔잖아요. 낙차에 의한 손실. 그리고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을 펌프의 토출 압력에서 다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낙차에 대한 손실을부터 보시면 낙차는 4.45m니까 4.45m 잘 보세요. 나누기 10.332m 곱하기 지금 이게 메가파스칼이죠.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니까 0.110325 메가파스칼. 자, 이것은 수도를 압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어차피 여기서 10.332m와 0.10135 메가파스칼은 같은 값이잖아요. 약분해버리면 똑같이 4.45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는 과정. 자, 그리고 또 빼줘야 돼요. 자, 뭘 빼주냐? 아까 구했던 거 있죠? 배관의 총 마찰 손실 압력. 얼마였어요?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제곱. 네,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A 헤드에서의 최종 방수 압력이 구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얼마 나오냐? 0.456 마이너스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제곱.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뭐 메가파스칼이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A 헤드에서의 방수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수 압력을 어디에 대입해 줘야 돼요?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 P. 여기에다가. 그죠? 왜냐면 A 헤드에서의 방수량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P는 A 헤드에서의 방수 압력이 되는 거예요. P가 압력. 네. 자, 그러면 식을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보세요. 자, Q는 방출 계수 K는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80이라고 나왔죠. 80. 자,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여기 P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다고 이 값을. 그러면 0.456 마이너스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제곱.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이거 분배. 이렇게 분배를 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80 곱하기 루트. 자,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예요? 4.56이죠. 4.56 빼기.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Q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Q를 한번 더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계산기 다 갖고 계시죠? 계산기. 자, 이 식만 딱 만들어 놓고 자, 계산기에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이 Q의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Q의 값을 이거를 X로 넣어, X로 놓고, 여기 X로 놓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계산기로. 그러면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그냥 X값, 즉 Q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솔브 기능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솔브 기능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솔브 기능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하냐?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변을 뭐한다? 제곱한다, 제곱.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뭐한다? 제곱을 시켜줍니다, 제곱. 자, 제곱하면 Q제곱은, 잘 보세요. 80의 제곱 곱하기, 자, 루트 사라지겠죠?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4.56 마이너스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Q제곱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분배합니다. 네,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자, 이걸 이렇게 곱해줄게요.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29,184가 돼요. 29,18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랑 곱할 거예요.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거.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0.1248 Q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Q제곱이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Q를 알아야 되니까 이 식을 넘겨요.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자, 얼마가 나오냐? 1.1248 Q제곱이 되죠. 여기 우변은 29,184가 되죠. 이렇게. 됐나요? 자, 나왔어요. Q는. 자, Q는 루트 29,184 나누기 1.124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방수량이 161.08 나옵니다. 161.08. 단위는 리터 퍼 미닛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A 헤드에서의 방수량입니다. 이게 A 헤드에서의 방수량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A 헤드에서의 방수압을 구하래요. 자, 이쪽이에요. 방수압. 자, 방수압을 구하래요. 방수압. 자, 그러면 식을 또 한번 써보죠. 자, 5번이에요. 5번. 자, Q는 K 곱하기 루트 CP예요. 그죠? 루트 CP. 자, 뭘 구한다고요? 방수압을 구한다고요. 방수압. 자, P를 구할 거예요. P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세요. Q제곱은 이렇게 할까요? K를 먼저 나누고 제곱할게요. 자, 양변을 K로 나눌게요. 그럼 K분의 Q는 루트 CP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K분의 Q의 제곱은 CP가 돼요. 이렇게. 그럼 P는 10분의 K분의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10분의. 자, K는 80이죠. 문제 나온 거고요. 자, Q가 아까 구했던 여기 있죠. 161.08. 여기 161.08.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압력이 얼마 나오냐? 대략 0.41이 나옵니다. 0.41 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방수량도 구하고 방수압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쉽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5번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높이 3.2m인 전기실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저장 용기에 저장된 약재량을 표준 대기압 온도 20도씨인 방호구역 내에 전부 방사한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방호구역 내에는 3제곱미터인 출입문이 있으며 이 문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급부 가산량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 신보 화재이고 전역 방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이고 이산기체 상수는 8.3143이다.
그리고 선택 밸브 내의 온도와 압력 조건은 방호구역의 온도 및 압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는 한 병당 45kg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 최소 저장 용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저장 용기수를 구하래요. 그럼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 저장 용기수를 구하려면 바로 소화 약제량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자, 약제량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약제량. 자, 지금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고 높이가 3.2m니까 자, 최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네, 최적. 방호 구역의 최적에다가 자, 곱하기 자, 지금 이게 어디냐면 전기실인데 유압기기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최적당 1.3kg인 거죠. 최적당 1.3kg.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1.3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자, 플러스. 자, 지금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개구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개구부의 면적은 3제곱미터고요. 자, 그리고 자, 개구부의 가산량은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개구부의 가산량은 면적당 10kg인 거죠. 이렇게 해서 10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화 약제량이 얼마 나오냐면 2110이 돼요. 소화 약제량이.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자, 저장 용기는 한 병당 45kg의 이산화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자, 저장 용기 수는 약제량을 2110kg을 나눠주면 되죠. 한 병당 45kg이니까 한 병당 45kg 해서 계산하시면 자, 이것은 대략 46.9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47병이 나옵니다. 47병. 그래서 저장 용기수는 자, 47병이 자, 나왔고요. 자, 2번. 자, 2번에서는 자, 최소 저장 용기를 기준으로 이거 보세요. 최소 저장 용기를 기준으로 자, 몇 병 나왔어요? 47병 나왔죠? 이 용기수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모두 방사할 때 선택 밸브 1차 측 배관에서의 자, 최소 유량을 구하시오. 최소 유량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자, 선택 밸브 1차 측 배관에서의 뭘 구하라고요? 최소 유량을 구하라고요. 자, 그럼 공식 있죠? 공식. 바로 방사 시간분의 자, 용기 저장량 한 병당이 한 병당 저장량에다가 용기수를 곱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방사 시간이 몇 분이냐? 지금 저녁 방출 방식이면서 신부 화재죠. 신부 화재. 그러니까 7분. 자, 7분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량 한 병당 저장량 45kg. 그리고 병수, 용기수는 47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302.14가 됩니다. 302.14 단위는 kg per minute. 자, 그런데 지금 단위를 딱 봤더니 자, 세제곱미터 per minute이죠. 자, 킬로그램은 이제 질량의 단위고요. 질량. 요 세제곱미터는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이 부피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부피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PV는 N분의 W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용해서 바로 요 V, 요 최적을 구하실 겁니다. V.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V는 자, 식을 변형해 볼게요. 자, PN분의 WRT죠. 이렇게. 자,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표준 대기압이죠. 표준 대기압. 자, 표준 대기압. 그러니까 압력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바로 101.325가 들어가면 되겠죠. 101.325. 자, 킬로파스칼 들어가고요. 자, 분자량.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라고 나왔어요. 이거 안 나오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44. 그 다음에 질량은 여기 좀 전에 구했던 거 있죠.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302.14 대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 상수 나왔죠. 8.3143.
8.3143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지금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온도가 20도씨라고 했죠? 네, 20도씨니까 여기다 273 플러스 20도.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계산하시면 165.09 정도 나오네요. 165.09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 네, 이렇게 해서 선택 밸브 1차 측 배관에서의 최소 유량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론 1301 소화 설비 배치도의 일부이다. 저장 용기의 필요 수량은 A실이 5개, B실이 3개이며 가스 체크 밸브 3개를 사용해서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를 점선으로 연결하시오. 단 선택 밸브는 왼쪽이 A실, 오른쪽이 B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밸브를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선택 밸브가 이게 A실이라고 했고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밸브가 B실이라고 했습니다. B실, A실, B실. 자, 그때 이 선택 밸브와 이 저장 용기 사이를 자, 점선으로, 그래서 점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스 체크 밸브는 몇 개 사용한다고요? 3개만 사용해서 이거를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 보시면 저장 용기의 필요 수량이 A실이 5개 필요하고요. B실은 3개만 필요하대요. 3개.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장 용기가 몇 개가 있어요? 저장 용기가 5개 있죠? 자, 5개가 있는데 이 A실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저장 용기를 전부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여기다가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점선으로 자, 점선으로 A실에 해당하는 선택 밸브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자, 점선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실 같은 경우는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저장 용기가 3개만 필요하대요. 3개. 자, 3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연결할 거냐면 일단 그걸 먼저 그릴게요. 자, 점선으로 반드시 점선이에요. 점선. 실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역류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체크 밸브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요 2개 상에다가 가스 체크 밸브를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되죠.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네. 반대. 방향이 반대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돼서 방향이 이렇게. 이게 가스 여기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게 가스 체크 밸브잖아요. 이렇게 돼서 방향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만 흐르게끔.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흐르면 안 되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 가스 체크 밸브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가스 체크 밸브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일단 3개 중에 2개를 설치했어요. 그럼 나머지 1개는 어디에 설치하냐? 잘 보세요. B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 용기가 3개만 필요하다라고 했죠. 3개.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딱 가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B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면 자, 이쪽으로 못 흐르죠. 이렇게 못 흐르죠.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막혀 있잖아요. 여기 막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크 밸브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B실은 2개가 필요하다. B실에 2개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체크 밸브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B실이 4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러니까 A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B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까지만. 이 2개는 사용 못 하는 거죠.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 용기와 체크 밸브 점선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스 체크 밸브 3개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느 실들의 평면도이다. 이 중 X실을 급기압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실 외부 대기의 기압은 101.38kPa로서 일정하고 X실에 유지하고자 하는 기압은 101.5kPa.
각 실 문의 틈새 면적은 A1부터 3까지 1, 2, 3은 0.01제곱미터 그리고 나머지 문의 틈새 면적은 0.02제곱미터라고 했고요. 자, 어느 실을 급기가합할 때 그 실의 문 틈새를 통하여 누출되는 공기의 양은 다음의 식에 따른다. 왠지 주어지죠, 보통. Q는 0.827 곱하기 A 루트 P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첫 번째, 전체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아래 6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5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누설 틈새 면적을 지금 이 도면상에 먼저 표시를 해놓고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0.01이죠. 0.01, 0.01. 나머지는 전체 0.02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0.02.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풀면 좀 덜 헷갈려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나중에 지우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순서대로 구할 거냐면, 자, 지금 실이 X실을 제외하고 하나, 둘, 세 개의 실이 있잖아요. 자,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X실에서 이제 멀리 있는 쪽부터 계산해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X실 쪽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5번과 6번과 7번은 자, 서로 어떤 관계예요? 지금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자, 지금 만약에 이제 X실 급기가 파괴되면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겠죠. 자, 이게 뭐예요? 자, 하나의 실에서 이렇게 개구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어떤 관계다? 병렬 관계다. 그렇죠? 병렬 관계.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병렬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놓냐? 자, 보세요. 이 면적이에요. 5번, 6번, 7번. 5, 6, 7번의 이제 틈새 면적을 합한 걸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병렬 관계니까 더하면 되죠? 0.02, 0.02, 0.02. 예,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병렬 관계일 때. 그러면 0.06이 나오죠. 그죠? 0.06. 단위는 생략할게요. 다 제곱미터니까 0.06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지금 이 세 개 구했던 거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제 병렬 관계가 아니라 직렬 관계로 바뀐 거죠. 만약에 이 세 개를 합해서 이게 하나의 개구부라고 했을 때 하나의 개구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A 3번과 이 문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직렬이 되는 거죠. 직렬. 그래서 3번까지 포함할 거예요. 그러면 3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죠. 3, 5, 6, 7. 자, 직렬이기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죠. 루트. 자, 3번은 면적이 0.01입니다. 틈새 면적. 그러면 0.01의 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는 0.06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직렬일 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0.00986 됩니다. 0.00986 이렇게 나옵니다. 3567까지 한 거예요. 3567까지.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했냐? 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 이만큼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로. 자, 실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개구부가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죠. 자, 2개 이상이니까 이것도 어떤 관계? 병렬 관계. 자, 병렬 관계니까 자, A. 자, 여기에다가 몇 번을 추가한 거예요? 4번을 추가한 거죠. 네, 4번만 추가한 거예요. 그럼 3, 4, 5, 6, 7이니까 3, 4, 5, 6, 7번까지. 3번부터 7번까지. 어떤 관계라고요? 병렬 관계. 근데 4번은 지금 면적이 0.02입니다. 틈새 면적. 그러면 0.02 더하기 여기 있죠. 0.00986. 자, 더해주면 0.02986.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 이만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을 볼 건데 2번과 이만큼은 서로 또 어떤 관계예요? 이제 다시 직렬 관계가 된 거죠. 직렬. 예, 직렬 관계니까 다시 A부터 자, 이제 2번부터 어디까지? 7번까지 다 합친 거예요. 2번부터
7번까지. 자, 어떤 관계라고요? 직렬 관계. 직렬 관계니까. 자, 2번은 0.01이죠. 틈새 면적. 0.0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0.02986의 제곱분의 1. 상당히 복잡해요, 식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번부터 7번까지는 0.00948 나옵니다. 0.00948. 이렇게 나와요. 여기 2번까지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자, 2번부터 7번까지 해서 자, 하나의 지금 계급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실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실에서 하나 이쪽으로 나가죠.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빠져나가는 구멍이 두 군데니까 병렬 관계. 자, 병렬 관계예요. 그래서 A 2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2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병렬 관계니까 자, 8번이 0.02잖아요. 틈새 면적. 0.02 더하기 여기 있죠. 0.00948 더해주면 0.02948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2번부터 8번까지 다 합친 게 이거예요. 0.02948. 이제 마지막으로 요 1번과 이제 여기 7개 다 합친 거까지 하면 어떤 관계? 직렬 관계예요. 직렬. 자, 직렬 관계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한 식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한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제 전체죠. A 토탈은 이제 마지막 직렬 관계예요. 직렬 관계니까 1 루트 자, 1번은 0.01이죠. 틈새 면적. 0.0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2번부터 8번까지 했던 게 얼마 나왔어요? 0.02948 맞나요? 0.02948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0.00947 나옵니다. 0.00947 제곱미터. 자, 이게 총 누설 틈새 면적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2번은 보시면 X실에 유입해야 할 풍량을 구하시오. 어떤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그죠? 이 식을 이용해서. 자, Q는 0.827 곱하기 자, A가 총 누설 틈새 면적이에요. 구했죠? 0.00947 대입해 주시고요. 곱하기 루트 여기 2분의 1승이 루트죠? 루트. 자, P 값은 뭐냐? 문을 경계로 한 기압차입니다. 기압차. 그러니까 실외와 X실의 기압차. 자, 얼마큼 차이 나요? 차이가? 얼마 차이 나나요? 0.17 kPa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기압차가. 그런데 여기서 단위를 잘 보세요. 그냥 파스칼. 파스칼이죠. 그럼 0.17 kPa이 얼마예요? 170파스칼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실 때 자, 0.17 넣으면 안 돼요. 파스칼로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170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170.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X실에 유입해야 할 풍량은 0.102입니다. 102.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0.102 세제곱미터 퍼 세크. 네, 이렇게 해서 풍량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